오세훈 당선인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역전극을 쓴 한동훈 당선인이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 진영하고 별개로 상한가 인물로 볼 수 있는데 두 분은 한동훈 당선 예상하셨어요? 조사가 계속 그렇게 나왔고 선거가 또 흐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막판에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탔구나. 근데 흐름이 꺾일 요인도 그렇게 그다지 막 크리티컬한 건 보이지 않아서 좀 당선되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은 못했지만 이 막판 흐름을 봤을 때 하정우 후보보다는 한동훈 당선인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유권자들의 심리 중에 하나는 약간 대권주자 를 좀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하정우라는 인물이 생각보다 그 자신의 매력 어필을 못함으로써 그리고 뭐 이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되게 표를 많이 깎아 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산에서 그거 좋아할 리 없죠. 네, 그것과 이제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선거 전략을 굉장히 전 잘 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레 점쳐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아무 정보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분명히 한동훈이 상승 추세인데다가 부산에서는 살짝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거 보면 지금 한동훈이 이기고 있지 않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동훈의 당선을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좀 붙어 있어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 이제 선거 전략을 잘 땄다고 했는데 승리 요인은 그러면 어떤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인지도 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주자급이라는 거 전국구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내려왔다라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거고 또 실제로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는 하잖아요. 뭐 지역을 어, 다 돌았다고 해요. 네, 시장 그러니까 같은 데 가서도 진짜 열심히 하고. 뭐 본인의 그런 뭐 강남도련님, 뭐 타워팰리스 음. 사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내려놓는 거에 집중을 한 것 같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충성도 높게 일했다고 해요. 한번 다녀가면 시장에서 물건도 많이 사고 예, 그런 왕성한 활동이 되게 공세적인 선거 운동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정우 후보는 상당히 정치 초짜라서 이유진 기자 얘기했지 좀 전 어색해 보였어요. 사진 찍힌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분이 좀 선거전을 잘 못 치는구나. 그냥 표정 보면 대충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서 보수 재편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당선인도 이 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제 본인은 복당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의지대로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나중에 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고 지금 당장 들어가서 복당하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동훈을 호명하게 되면 그때 뭐 한동훈 그 당선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당장 복당하거나 요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좀 첨언하자면 약간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그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극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다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 존중감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한 그런 이미지를 뭐 그런 태도를 많이 고치지 않는다면 좀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에 돌아가려면. 뭐 이거는 그냥 당위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돌파해야 되지 그건 되게 좋은 지적 않을까. 같아요. 네. 갑자기 그냥 불현듯 든 생각인데 그 의원들 중에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자들 만나면 말 잘하고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좀 생각이 바른 의원이다. 그런데 막상 인간적 매력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원들이 쉬쉬 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뭐 다들 짐작은 하시겠지만 뭐 보수 개혁 후보 뭐 그런 되게 유명한 정치인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 사석에서 이런 말들을 해요. 저기 좀 인간적 매력이 너무 없다. 그리고 나를 뭘로 보는 것이냐. 같은 의원인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도 굉장히 새길 지점이라고 한동훈 당선인도 굉장히 새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의 복당이 어렵다면 한동훈 당선인이 차라리 밖에서 이제 판을 짜는 창당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묶어서 뭐 제3지대 보수 빅텐트를 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일단 시나리오 상으로는 상상력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실 정치로 들어가 보면 제약이 큰
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뭐 한동훈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대표는 좀 각각 정치적 위치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테이블에 모이기가 구조적으로 쉬울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사가 되려면 좀 이 인물들 자체보다도 어떤 공통의 정치적 목표가 생길 만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무엇일지는 아직 제 상상력은 거기까지 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딱 하나 생각난 거 말씀드리면 이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웰빙당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교섭단체 만들려면 일단 교섭단체가 돼야 나가는 생각도 하게 돼요. 뭐 돈도 들어오고 뭐 근데 20명 의원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모험을 할 의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일단 법조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 다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이라 모험을 아주 싫어합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풍천나속을 못 견딜 것이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이 의원들의 생태를 생각하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문제 같은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죽을 때도 줄 서서 죽을 사람들이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들끼리 많이 했었어요. 기자들끼리도.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세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니까 이거 뭐 서로 견제하는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관계는 저는 일단 두 사람의 캐릭터가 좀 겹쳐가지고 서로 그 아주 협조적으로 가는 그림은 좀 안 보이지 않을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인터뷰로는 물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강하겠다라는 노선이라서 과연 굳이 캐릭터가 겹치는 한동훈 후보와 손을 잡을까? 약간 좀 제가 느끼면은 이준석은 좀 코딩하는 한동훈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네. 좋은 그래서 비유예요. 네, 그래서 뭐 잘 모르겠고 이제 오세훈이랑 한동훈 간의 관계는 뭐 일단은 대한보수라는 어떤 집을 지을 때는 그래도 동업자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새가 커져야 본인들도 설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를 키워가는 과정에서는 협력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집을 이제 다 짓고 나면 이거 집 누구 명의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좀 경쟁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한동훈 당선인은 복당을 못하면 또 이준석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제 계속 존재감을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복당을 만약에 못한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 만들어서 갈 때와 또 지금 이제 선거 성적표 받아봤을 때의 이 그림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관심 자본을 자기로 끌어오는 방법을 너무 잘 익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등원 첫날에 자기 오늘 1시 40분에 본회의 간다고 SNS에 올렸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 등원한다고 자기 SNS에 올리나요? 기자들 우리- 오라는 얘기지. 그쵸. 우리 출근한다고 SNS에 안 올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알려지면 어쨌든 기자들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국회 본회의 정면 계단에 사진 기자들을 엄청 모았고 중앙에는 스탠드 마이크 세워놓고 자기 멘트하고 엄청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사실 연출한 게 너무 뭐라고 할까 킹 받는다고 해야 할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이제 지속되느냐 같은데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정신이면 이걸 그대로 계속 가져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웰빙당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막 뒤집어엎고 당장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좀 두고 봐야 돼서 이게 진짜 예측이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하정우 후보 얘기를 좀 그래도 하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신인이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여 전에 다뤘었는데 페인 분석도 좀 했고요.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이유진 기자 얼마 전까지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하정우 후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를 할 것 같으세요? 사실 뭐 하정우 후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뭐 저희가 개인적 친분을 막 쌓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가 어떤 모습을 하정우 후보에게 기대를 했었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페인과도 저는 가까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하정우 후보에게 기대하는 건 이재명 정부에서 첫 초대 AI 수석이고 젊고 패기 있고 똑똑하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 인물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할 때는 그런 모습을 상당 부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뭐 내부적으로 이제 결과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뭐
평가가 뭐 막 좋지 않았다 이런 설들도 있던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나 일각의 추측이나 관측에 아니면 가깝다고 하정우 수석을 생각하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일부러 네, 소문을 낼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라는 곳은 그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있고 인정 투쟁이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이 어떤 인물이냐 했을 때 그런 매력을 기대했었는데 부산에 막상 내려가니 그거를 잘 보여줬느냐 하면 또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사실 그 전임자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부산시장 당선되셨는데 지나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임플란트 개수까지도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민심을 훑고 다니고 친숙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바닥을 훑던 사람인데 하정우 후보에 대한 뭔가 선거 때 모습을 보면 막 그 극우 유튜버들하고 좀 싸우고 아니면 좀 한동훈 후보의 토론이나 이런 요청에는 또 피해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저희가 기대했던 그 신선함을 사실은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정치 출발선에서 보인 모습은 굉장히 아쉽고 이분이 이제 롱런을 하려면 결국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기대했던 모습 그거를 좀 다시 국민들에게 보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덧붙이면은 그냥 저는 사실 하정우 수석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 간다고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부산이 어떤 데인데 여기 함부로 보내나. 그리고 제가 전에 저도 인물비상구 전재수 편을 준비하면서 전재수 의원이 얼마나 이제 당선인이죠. 얼마나 지역에서 그 선거를 떨어지고 어떻게 그 지역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 초짜가 가서 그것도 어쨌든 공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저기 친근감이 좋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능력이 좋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면 일단 정치판에서는 뭐 이유진 기자도 유경선 기자도 알겠지만 가면 바로 형님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역에서 다니면 그걸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좀 어떤 사람이 선거를 짰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저 정말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쉬운 데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정우 수석을 키우고 싶었으면 서울의 뭐 수도권의 강북, 강남 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경기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내보내야 맞는데 이걸 약간 너무 선거판을 쉽게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냥 선거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음모론적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네. 배우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고 우리가 이제 전재수 시장 얘기를 했는데 전재수 시장 얘기는 잠깐 가볍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이유진 기자도 얘기했지만 뭐 임플란트 개수까지 아는 분인데 이게 지역에서는 되지만 부산 전체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산을 다 저기 그 뭐 어느 사람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도 개인기가 좀 통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개인기가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트랙 면에서? 전략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좀 썼다고 하는데 그 이제 서쪽 부산이죠.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좀 민주당 세가 있는 곳에서는 본인의 그런 오래된 장기 있잖아요. 완전히 물 밑에서부터 훑어가면서 친근감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싫어할 수가 없대요. 한번 만나고 나면. 네,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디 운동회 한다 이러면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아예 자리 깔고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뭐 이러다 온다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뭐 북구를 포함해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낙동강 벨트에서 굉장히 많은 표차를 벌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반면 이제 민주당 정서가 조금 였다고 할 수 있는 해운대나 수영구 같은 동쪽 부산 지역에서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 색채를 지우고 엄청 성과주의나 그런 실질적인 아젠다를 제시를 집고지하다로서 하면서 뭘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예를 들면 해수부 장관 시절에 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뭐 이런 성과를 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부산과 어떻게 보면 동부산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거고 대단한 그러니까 성과라고 예, 생각해요. 개표하는 동안 한 번도 박형준 후보한테 선두를 안 내줬던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뒤집히고 되게 굉장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승리가 기쁘긴 한데 아까 유경선 기자가 오세훈 시장 할 때도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재수 시장 보면은 부산에 일단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 유일한 국회의원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는 한동훈이라는 더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까다로운 국회의원이 당선인이 나오게 됐고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정 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협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스킨십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런 강점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나마 좀 그래도 유리한 점은 그래도 이제 여당 출신 관광단체장이라는 점. 그리고 뭐 중앙정부와 좀 보조를 맞춰서 뭐 이렇게 지원책을 잘 끌고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예. 저도 비슷한데요. 뭐 정치적 고립이란 표현이 나올 만큼 어려운 환경인 거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산업 구조 뭐 북한 개발, 가덕도 공항, 뭐 일자리 같은 굵직한 좀 의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야를 넘어서 중앙 정부랑 얼마나 협업 구조를 만드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전재수식 협치 시험대 열린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국회를 상대로도 할 수 있지만 정부와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시험 점수를 받아볼 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재수 당선이 잘 헤쳐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